추세 분석, 또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거래량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술적 분석 뭐가 있다고 그랬죠? 캔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저희 연구원이 아마 그 거래량에 대한 자료들 쭉 만들면서 한두 개 정도는 또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 또 넣어드릴 텐데 별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들을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죠. 시장의 영혼. 이평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 그러면 거래량은 뭡니까? 매집이 단행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세력의 숨결입니다. 숨결. 예? 그렇게 조금 좀 섹시하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까먹었나 봐요. 아까 자료화가 확인을 하니까 좀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쁜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며칠씩 배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조금씩 배웠죠. 뭐 반전일에서도 배웠고 갭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배웠고 지금 기준은 이론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실전 차트도 보여드리는데 거래량이라는 게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와서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대 기술적 분석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거래량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의 개념은 무엇이냐? 네? 거래량을 왜 보는 것이냐? 거래량 보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주가에 선행된다. 거래량이 미리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펑펑 올라가려면은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막 터져 나와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막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그럼 매집될 거 아닙니까? 매집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간다. 그래서 선행 혹은 터지면서 같이 갈 수 있다. 동행의 경향이 있다. 후행이 아닙니다. 거래량은 후행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평선보다 빠르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죠. 미래 주가를 예측을 못하겠다 이걸로? 그럼 분석할 이유가 없죠.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이 되면은 훗날의 주가, 당장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나올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거래량 부분의 추세의 방향과 항상 일치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의 추세, 하락할 때의 추세, 이 부분은 항상 주가의 추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제 보여드리기 전에 표를 계속 놓고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인데 거래량이 무조건 많으면 좋으냐 혹은 주가가 올라갈 때 뭐 거래량이 무조건 적으면 좋으냐 다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이게 애워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래. 그냥 단순하게만 이거 뭐 다 필요 없이 이해하기 전에요. 그냥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한다. 뭐 주가가 행보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 감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자료를 무료니까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놓고 보시면서 이게 완전히 내 스스로가 뭐 기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들께 것이 되기 전까지는 뭐 다운받으셔서 옆에 놓고 보시면서 내 종목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잘 따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말씀드렸죠? 오셔가지고 무료 첨삭제도 오셔가지고요.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조만간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여기가 한 뭐 15,000원이고 그 위에가 또 한 20,000원이야. 그럼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오다가 상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여기에 사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가가 처음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적겠죠. 조금 분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쌓인 매물이 있을 거고 10,000원에 이번에 들어올릴 때 편입한 물량이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만큼 또 가지고 갔더니 또 위에서 또 차익 실현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윗부분으로 갈수록 물론 매물의 부담 요인도 일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매물에 대한 압박 요인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뒤에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적어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네?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됐다? 그거는 조만간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 매물을 강하게 치고 올리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해요. 지금 뭐냐면 이건 감소 증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반전될 수 있는 위치를 설명드린 거예요. 반전. 그럼 횡보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횡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이 횡보를 솔직히 제일 싫어하는데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해. 예? 누군가 사. 응? 안 사면 밀려 내려가겠죠. 누군가 사니까 막 횡보하면서도 거래량이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라는 겁니다. 만약에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으면 누가 매집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준이에요. 수급 요인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기술적 분석, 모든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거래량이든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표출되는 건데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표출되는 부분이 계속 거래가 확대되면서 뭔가 터질 수 있는, 매집이 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거래량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맥 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 그거 누가 올려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수가 안 들어오면 대형주도 외국인 기관이 사야 오르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횡보 때 증가를 해야 매수 신호다. 올라갈 수 있다. 감소하면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완만한 속도로 주가가 싹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싹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요. 요것도 상승입니다. 요거는 대박이잖아요. 응? 얼마 전에 말씀드린 섬골 반점 아일랜드 갭 해가지고 뭐 드렸어요? LG화학 우리 같이 봤죠? 공부 다 했죠? 캔들 여기서 샛별형 나왔죠? 섬골 반점 나왔죠? 그래놓고 추세 배웠는데 추세 딱 타고 올라가는데 찔끔찔끔 올리면서 40% 올려서 이 대형주를. 근데 찔끔찔끔 올려요. 그러면 얘는 고점이 어떨까요? 뒤에 거래량 나오겠지만은 펑 한번 치고 새로운 추세를 강하게 줬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이후에 과열권에서 고점을 논하는 거지. 이렇게 질금질금 소리 소문 없이 샤 이렇게 올리면은요. 그건 상승 추세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맨 밑에가 주가가 완만한 속도로 이격, 과열에 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에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 있다. 그렇다면은 매수신. 겁을 내셔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와 있더라도 삼성전자 36% 올랐다고 못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시장이 간다고 봐요? 예?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뒷다리만 잡고 올라가 그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가는 말이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래량 증가 부분. 앞에 부분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또 틀려요.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해도를 조금씩 달리해야 돼요.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똑같은 내용이죠.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해버리면 꺾이는 거고 상승 추세에서 계속 거래량이 수반이 돼. 끌고 올라간다면 계속 끌고 올라간다. 아시겠죠? 근데 하락 추세도 볼까요? 하락 추세에서도 예?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래량이 반전이 되려면은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올 때 줄어야 됩니다. 내려올 때 기준이에요. 내려올 때 줄어서 매물이 없어지는 모습이 표출이 돼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잡는데 떨어지는데 거기다 계속 때려. 물량을. 떨어지는데 물량 때리고 떨어지는데 또 때리고 떨어지는데 또 때리고 공매도가 됐던 손절이 됐던 막 때려요. 그럼 이게 돌려지겠습니까?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거를 표를 다시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한다. 이렇다면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 내용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주가 하락을 했는데 그 기준이고
그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락 추세인데 하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계속 거래가 수반되면서 내려와. 거래가 막 실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 거래가 만약에 여기서 실렸다. 그럼 대바닥에서는 일단 거래가 한번 멈춰지면 멈추겠죠. 주가 하락이. 그런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린다는 거예요. 돌릴 때 거래량을 확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민감해요. 뒤에 표 보여드리면은 이해가 확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표들은 또 다운 받으셔서 놓고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거래량 증가의 개념입니다. 증가의 개념, 상승 추세에서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막 계속 실리면은 추세에서예요. 계속 밀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감소한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 막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대량 거래가 터져버리면 이제 급락인 거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질질 내려가고 있는 데서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거래량 계속 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 딱 오니까 거래가 축소돼 버려. 멈춰. 더 이상 매물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돌린다는, 조만간. 네? 가격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표 보여드리면은 좀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좀 혼돈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얼른 빨리 첨삭지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급감했다. 급감이 또 이거 참 희한해. 뭐 어떤 건 증가고 감소고 추세고 바닥이고 급감이라는 건 뭐냐면 잘 가다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어떤 거 전일 장 마감 이후에 호재 혹은 악재가 발생됐을 때 그 다음날 동시호가의 상한가 혹은 하한가 장중에 이런 게 발생돼도 이제 거래 멈춰버리죠. 멈추고 이제 재차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거래량 급감 부분은 추세의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가면 상한가의 추세 지속, 하한가면 하한가의 추세의 지속이 되겠죠. 그 정도의 뭐가 됩니까? 강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상한가 가더라도 첫 상한가인데 점으로 갔는데 막 거래가 막 실리면서 그러면 부담될 수 있죠. 근데 재료가 크기 때문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다 점으로 놓여진 상한가로 혹은 하한가로 가게 된다면 그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급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일 때 거래량이 급속히 축소된다라는 부분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바닥권 혹은 천장권 주가가 막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 끝났어요. 추세 하락 추세 끝나고 횡보 내지는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주니까. 근데 여기서 점진적으로 또 싹싹싹싹 살아나. 그럼 요건 매집이죠. 매집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예고가 되는 거고요. 천정권 싹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거래시키고 매수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멈춰.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와. 거래가 죽어. 그렇게 되면 조만간 누군가 어떤 시장에 조그만 악재나 조그만 조정에도 물량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나오겠죠. 추종 매매가 나옵니다. 추종 매매가. 그래서 이러한 또 거래량 부분의 해석도 있다.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좀 자세히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혼돈이 오실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뒤에 어떤가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들으시면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크게 써놨어요. 왜? 저희 연구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써놓으면 이거 큰일 나. 왜 큰일 나? 이거 뭐 칠판으로 써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량 거래. 앞에 부분이 좀 혼란스럽다 하시면은 이거는 뭐 아까 반전일 배우셨잖아요. 반전일처럼의 중요한 반전일은 고점이나 저점에서 형성되는 거, 또 저점에서 형성되는 이런 반전일의 기준이 될 텐데 대량 거래량이 바닥에서 뻥 하고 터지면 그만큼 큰 재료가 있는 굉장히 가파른 반전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대량 거래량이 바닥권, 천장권이 있지만은 추세권에서 자 이거는 따져 있습니다. 추세권 요건 적어두세요. 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두시고 이해를 하세요. 추세권에서 상승 추세다. 그럼 대량 거래량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직전에 뭡니까?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 저항선을 뚫을 때 강하게 뚫을 때 보통 양봉 크게 나오죠. 양봉 크게 안 나오고 그냥 찔끔 올라가면 이건 다시 밀려요. 양봉 크게 나와서 거래량 실리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복습했고 지난주에 아주 크게 공부했던 거. 그런 종목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뭐예요? 조금 전에 대상 말씀드렸잖아요. 갭.
양봉으로 치고 올리면은 여기 있는 매물 요 가격에 다 받아가서 올리는 건데 만약에 요 지지라인을 갭으로 뚫고 여기서 올린다면은 매수하는 쪽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밑에 살 수도 있는데 와 이거 재료 끝내줘. 더 높은 가격에 살 거야. 그러면서 대량 거래 터집니다. 엄청난 추세의 지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거래 부분을 천정권 바닥권에서 반전이다 했는데 방금 하나 더 추가해드렸죠. 추세권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추세 지속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갭이다. 네? 저항선과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게 뭡니까? 돌파갭입니다. 돌파갭에 하나 더 떠버리면 뭡니까? 급진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복습한 거예요. 지난주에 배우시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빨리빨리 도표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제 뒤에 가서 빨리 그 실전 차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은 또 드물어요. 거래량은 설명을 많이 하는데 거래량 이동평균선 설명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 이동평균선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을 해요. 네?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주가 이동평균선 우리 처음 배울 때 보여드렸었어요. 20일 혹은 5일, 60일, 120일 전부 종가 플러스에서 나눠주는 그러한 산술 평균 가격. 5일, 20일 이동평균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기준에서. 죄송합니다. 그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평균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5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0일까지를 단기 지표, 중장기 지표, 혹은 20일을 중기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윤정부는 이거 둘 다 단기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일단은 일반적인 이평선과 똑같이 방향성을 분석하는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평선이 거래량이 5거래일 거래량이 20거래일 거래량을 뚫고 올라가느냐.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배열도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또 크로스. 지금 현재 이렇게 뉘어진 상태에서 치고 올라갔느냐,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느냐, 고점에서 그 주가가 형성됐느냐. 이런 부분을 거래량을 통해서 다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가 이동평균선 보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요.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주가처럼 완벽하게 딱딱 정형화돼서 잘 맞지를 않습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먼 그림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놓고 봐야 이러지 않았느냐, 혹은 특징적인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수반돼야 이러지 않았느냐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행성은 아니라는 거죠. 같이 동행하거나 조금 더 앞서간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활용 방법들 또 놓고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5일 거래량 이평선이 상승 반전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가다 거래량이 죽어 있어.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탄력을 받는다? 이건 매수. 혹은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죽었어. 그래 반전할 것으로, 조만간 반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펑 터지면서 가. 이것도 매수. 왜? 추세 강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에 역방향이 되겠죠. 거래량이 급감해버려. 5일 이평선 미만으로 내려가. 그럼 매도. 바닥권에서는요? 바닥권에서도 누가 매집을 안 하는데 거래량이 실리질 않는데? 그럼 그것도 매도. 그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과는 다르게 거래량의 이평선은 주가 이평선과는 다르게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많이 와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대응 전략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량 부분이 이평선을 돌파하느냐 그날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많이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복습 자료 지금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지금 불TV 쪽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장중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참여하셔서 좋은 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